예. D-22 총력전 스타트. 자, 분열과 국난 누가 풀까입니다. 예. 유력 대선 주자들의 3파전 구도 이렇게 화면에 저희가 띄워놨습니다만 오늘 벌써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었죠. 선거운동의 장소와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첫 번째 공식 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자정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이미 아침밥도 먹고 자영업자들을 둘러보는 그런 행보를 시작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이미 여수에서 저렇게 헬멧을 쓰고 여수산단에서 근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의미, 첫 번째 유세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혁준 위원님. 네네. 이 세 명의 첫 번째 공식 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채널A 올 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광화문인가? 광화문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마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락시장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민생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나 그런 것보다도 현실, 그다음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챙기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취지로 이준석 후보도 그 전라남도 여수의 산단에 갔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부터 우리나라 그 경제를 생각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나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민 선대위 부대변인 되셨네요. 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는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일정을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내려가는 일정인가 보죠? 네, 일단은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저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을 이제 완수하겠다, 완성시키겠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 걸맞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부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어떤 나라의 불의가 닥쳤을 때 맞서 왔던 장소에서 이렇게 출정식을 여는 것은 결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천명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판교, 동탄, 대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을 만난다든지 현장 관계자들을 미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K 이니셔티브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청계광장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0시쯤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해서 유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잠시 보시면 박주민 의원이 올라와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아마 사전 행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또 어제 있었던 저 잠시 후에 저 장면은 현장을 연결해서 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또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잘 부려먹으려고 뽑는 거죠. 대통령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통치자입니까? 지배자입니까? 일꾼이죠. 모습이죠. 우리가 쓰는 도구죠. 그 도구를 잘 쓰면 유용하고 충직한 도구를 일꾼을 잘 쓰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이 가능하고 이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발전할 거예요. 잘 고를 자신 있죠? 예,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에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가락시장. 가락시장 어려우시죠? 아니, 저 올 때좀 장가하게 해달라고요. 한 달 한 번이라도 꼭 좀 해줘요. 여기 진짜 가락시장 사람들 놀러도 못 가고 진짜 힘들어요. 쉬지 못하고. 예, 쉬지도 못하고. 원칙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 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장기 구조적 침체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 만 40세 젊은 후보답게 여수에서 시작해서 오늘 또 서울에도 벌써 올라와 있더군요. 고속버스를 타고 유세전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던데요.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다 이게 모든 기기가 안 저희 지금 저장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이제 PCR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야간이라 관리직 근무자들은 지금 쉬고 있고요. 항상 이 공장은 24명이 돌리고 있습니다. 24명으로 이 공장이 돌아가는 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죄송하게 또 이렇게 방문하게 돼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 들었고 또 필요한 것도 저희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는요, 총 7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자, 끝까지 7명이 전부 다 완주를 하게 될지, 또 주요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일단 3파전으로 예상되는 3명의 이력을 추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63년생, 김문수 후보 51년생, 이준석 후보 85년생입니다. 자, 재산 볼까요? 이재명 후보 30억 8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김문수 후보 10억 6천만 원, 이준석 후보 14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병역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둘 다 면제입니다. 부상과 질병을 이유로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병역을 마쳤는데 대체 복무를 했군요. 자, 전과는 이준석 후보는 없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3건의 전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저게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까지의 이하만 아마 전과로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만, 그게 3건입니다. 자, 곽교창 의원. 자, 3사람의 이력을 쭉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세 분 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는 어떤 그 후보들의 개인적인 이력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발생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지금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 정치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되면 후보들께서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누구의 경제 정책이 더 지금 상황에서 합당하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좀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자,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명이 후보를 등록을 했으니까 7명 한 번쯤은 소개를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3명의 후보는 조금 전에 보셨고요. 예, 다른 4명의 후보. 기호 5번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기호 6번의 구주화 자유통일당 후보,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후보 등 7명의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누구를 어떻게 뽑을까 공약들이 나오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도 곧 발표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나씩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공약을 발표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TV 토론도 하게 될 것이고요. 너무 조기 대선이라 22일밖에 안 남아서 TV 토론을 3번 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본인의 홍보를 하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여론조사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
6.3%. 각각 왼쪽에 있는 회색이 그 전주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올랐고요. 이준석 후보는 살짝 떨어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 숫자.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는군요. 그렇죠. 뭐 이미 후보로 확정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고요. 어제까지 이 경청 투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해왔습니다. 또 과정에서 주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구체적 공약, K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성장 전략까지 차분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게 지지층 결집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 조사가 5월 7일, 9일 간이고 김문수 후보도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상승은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효력 그 효과가 반영은 된 것 같지만 7일과 9일 사이에 있었던 네. 그 이후 주말까지 후보의 어떤 교체 이런 여론 상황은 또 정확히 반영된 여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추이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게 긍정적 효과를 줄지 부정적 효과를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과 관련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 선거운동 개시 시점부터는 각 진영의 지지층이 총 결집을 예.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이 워낙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 나오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그 지지율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예. 아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없었던 압도적 승리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국밥 먹는 영상을 보니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밥집을 방문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 저렇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또 상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영상으로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후보답게 자정 땡 하자마자 저렇게 여수 산업단지를 찾아서 젊게 일하겠다, 기업을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